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입니다. 김동진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 누군가를 위한 인생 40년. 오늘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한 걸음 더. 네, 오늘 책은 아마도 은퇴를 앞두시거나 혹은 은퇴할 나이가 되신 연령대의 작가님께서 집필하신 책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오랜 시간을 살았다는 게 참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이죠. 이제서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운이고 또 축복이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지금 은퇴 정년기가 되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으면서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안 되었지만 그냥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책은 목차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네, 사실 지금 제가 좀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 중에 라이브 방송 중에 컴퓨터의 문제로 지금 간신히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아, 어떻게 좀 여력이 생긴다면 좀 슬픈 일입니다만 컴퓨터를 좀 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래저래 돈 나갈 곳이 또 생기는 것 같아서 무척 두렵습니다. 저는 한번 뭔가를 사면 잘 버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오래오래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 친구도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컴퓨터도 꽤 오래 사용을 했죠.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서 사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이브 방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양을 가지고 있는데 간신히 해왔죠. 요새 자꾸 에러가 나는 거 보니까 좀 뭔가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이 처음 오프닝 얘기를 시작했는데 양해 바랍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한 은퇴를 맞이한 어떤 작가님의 글이라는 것. 내가 아직 젊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 네, 이거죠. 이제야 좀 정리가 됩니다. 자,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작은 뺄셈의 기록. 1부, 어느 솔찬한 하루. 와, 솔찬한. 이 표현 정말 오랜만입니다. 꽃보다 엄마, 매화문답, 순천만 칠면초. 칠면초네요. 칠면초. 칠면초가 뭘까요? 궁금합니다. 옴에 소나무를 닮았네. 어느 솔찬한 9번의 하루. 천천히 걷는다. 짜보영한 참 잘했어요. 까불며 살자. 좋아요 해주면 더 좋다. 와, 이 말도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좋아요라고 해주면 더 좋아진다. 머리털이 없으면 탈모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서양인들 보면 음, 스킨 헤드라고 하죠. 머리 다 밀어서 이렇게 멋지게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요새는 또 개성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니싱 푸마. 니싱 푸마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좀 나오네요. 2부. 별 보러 가자. 잃어버림에 대하여 유럽까지 직업병. 할아버지는 포토그래퍼란다. 울릉도에 가려거든. 별 보러 가자. 비로소 겨울과 화해하기. 억경과 차경. 바람이 없다. 굳세어라 친구야. 3부. 늦게 배운 도둑질. 재즈가 왔다. 아, 저도 재즈 너무 좋아합니다. 네. 재즈 공연 보러 가는 거 정말 좋아해요. 재즈를 보고 싶어서 뉴욕 비행기 티켓과 호텔까지 예약했을 정도로 엄청 좋아합니다. 단순히 재즈 때문에. 못 갔어요. 네, 오미크론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다 취소했습니다. 나의 건축 답사기. 행복 가득한 집. 살아있는 침묵. 사냥이 나를 본다. 늦게 배운 도둑질. 흑백의 무한 세계. 회색 찬가. 다가가는 설렘. 비공식 출판 기념회. 에필로그. 한 10년쯤 뒤에. 자, 목차를 보다 보니까 이 저자분께서 사진을 찍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진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 같은데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자, 아까 목차에서 나왔던 니싱푸마라는 말은 중국어네요. 제가 목차를 소개하면서 잠깐 검색을 좀 해봤는데 당신은 행복합니까? 와 당신은 푸시입니까? 를 뜻하는 말로 발음이 같다고 합니다. 푸라는 성을 가진 분한테 니싱푸마라고 하면 당신은 푸시입니까? 혹은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하네요. 자, 저는 오늘 프롤로그와 맨 첫 번째 어느 솔찬한 하루를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나를 위해. 프롤로그. 작은 뺄셈의 기록. 40년 가까이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사했다. 더벅머리 총각으로 입사한 직장에서 일가를 이루고 그곳에서 영예로운 마침표까지 찍었다. 나름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걸으며 해외 현장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다. 새로운 시장을 열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으며 큰 세상을 경험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올라갈 수 있는 봉우리는 모두 올랐다. 성공의 의미를 과연 그런 부분에서 찾는다면 감히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법하다. 평생을 바쳤던 직장을 떠나니 제2의 인생이 열렸다. 남들은 시원섭섭하시겠네요 라고 말했지만 그리 시원하지도 섭섭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난 날은 깨끗이 뒤로하고 정말 다시 태어났다는 생각으로 살기로 했다. 그즈음 셰익스피어가 남겼다는 노년을 즐기는 9가지 교훈이라는 글귀를 접했다. 무릎을 치며 공감했다. 그 중에서도 첫째와 둘째 문구가 가슴에 닿는다. 첫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으라.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말라. 새로운 인생을 앞둔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처방이다. 그런데 과거를 자랑하지 말라 해놓고
책의 맨 앞장부터 자랑 비슷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말았구나. 모순덩어리 같으니. 퇴직하고서는 딱 세 가지에 집중했다. 사진, 글, 여행. 퇴임식을 마치자마자 사진을 배우기 위해 전문 사진 작가에게 달려갔다. 아, 사진을 배우신 거군요. 사진과 관련된 업을 하신 게 아니라 사진을 배우셨군요. 네, 셰익스피어의 9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으라를 실천하셨네요. 다짜고짜 사진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적지 않은 수업료를 내고 사진을 배웠다. 공짜로 배우는 사진 교실도 많고 독학하며 찍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돈을 써가며 배우냐고 핀잔하는 사람도 있었다. 가장 먼저는 그동안 수고한 나 자신에게 주는 일종의 감사패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평생을 회사와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한 번쯤은 나를 위해 베풀 수도 있는 일 아닌가. 한편으로는 학생으로 남기 위해 그 정도 수업료는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작가들이라면 그들이 소지한 정보는 숱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쌓은 귀한 경험과 지식일 텐데 그것을 압축해 전수받는 비용 정도는 오히려 송구한 노릇 아닐까. 게다가 젊은 작가를 사부로 모셨으니 늙은이로서는 고맙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와, 이것 또한 너무 멋진 태도십니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저도 엄청 연배가 많으신 분들을 지금 학생으로서 제가 지도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도 되게 조심하게 네, 수업을 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분들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한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사셨던 분들이시기에 감사하고 존경한 마음을 담고 있죠. 글쓰기는 혼자 써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잘 되지 않았다. 평생 써왔던 글은 보고서였다.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요구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리스크를 예측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야말로 회사를 위한 글이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작스레 나를 위한 글을 쓰려니 제대로 써질 리 있나? 무슨 글을 써도 자꾸 회사 보고서처럼 딱딱한 글이 돼버렸다. 글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아 이번에는 글 쓰는 젊은 작가를 찾아갔다. 그가 내놓은 처방은 간단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유치한 일이니 더욱 유치해지시오라는 것이다. 아이고, 여기서 더 유치해지라고요? 속으로 구시렁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여간 제일 어려운 게 글이었다. 사진은 좋은 사진기를 장만하면 부족한 실력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고 여행은 단체 관광이라도 끼어들어 누리면 된다지만 글은 생각의 힘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 가장 정직한 과정의 결과물이었다. 속도로 압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일단 글쓰기 사부님께 시집, 에세이, 소설을 추천받아 꾸준히 읽고 잃어버린 감성부터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글을 썼으면 자꾸 주위에 보여줘 평가를 받으라는 사부님 지시에 따라 SNS 계정을 만들었다. 스쳐 지나가는 소소한 감정들, 일상의 순간들을 찬찬히 기록해 나갔다. 옛날 회사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도 다 보는 공간일 텐데 이런 글이나 끼적여 올리다니. 처음에는 쑥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래도 숙제처럼 읽고 쓰고 쓰고 읽었다. 가끔 사부님을 만나 빨간 펜 첨삭 지도까지 받았다. 짧았던 글이 점점 길어졌다.
두서없던 글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다. 초점 없이 우왕좌왕했던 감정 표현들이 조금은 가지런해지고 그러다 기고만장 늘어지기 시작하는 글이 다시 짧아지며 긴장을 되찾았다. 자꾸 유치해지니 나만의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독자마저 생겼다. 선생님 글만 올라오기를 기다립니다라는 칭찬의 말을 들었던 날에는 물론 예의상 건넨 칭찬인 줄은 알지만 기분이 좋아 둥실 날아갈 것 같았다. 이래서 글을 쓰는구나 싶었다. 글을 쓰는 일과 사진을 찍는 일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잘 쓰려 애면 글면 애쓰지 말고 보고 느낀 대로 솔직하게 쓸 것. 그리고 꾸준히 쓸 것. 그러다 보니 나만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드러나더라. 스타일이 뭐 별건가? 프랑스 시인 르네 도우말이 그랬다. 스타일이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한 족적이다. 그러니까 글 쓰고 사진 찍는 일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왔는지 지나온 일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이기도 했다. 이렇게 또 하나의 나로 태어나는구나. 스타일이라는 걸 되짚다 보니 평생을 너무 진중하게만 살아온 것 같다. 이젠 조금은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실컷 만나고 이 책은 그런 결심에 대한 작은 기록이다. 골프를 배울 때 주위 고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훈수가 힘을 빼라는 말이었다. 그립을 꽉 쥐고 힘껏 휘둘러도 공이 나가지 않는데 힘을 빼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진을 배울 때도 그랬다. 사진은 뺄셈이라는 것이다. 사진기 앵글에 잡히는 피사체를 일부러 빼낼 수도 없고 이미 찍힌 것을 지워버릴 수도 없는데 도대체 뭘 빼라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고수의 말씀에는 깊은 속뜻이 있을 거라 생각해 사진은 뺄셈이란 명제를 일단 나름대로 해석하고 실행해 보았다. 출사를 나갔다 돌아오면 사진 가운데 불필요한 파일은 미련 없이 지워버렸다. 대충 절반 이상이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남은 사진들을 살펴보았더니 뚜렷한 공통 분모가 있었다. 그날 내 마음의 상태.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날 집중적으로 담고자 했던 것들이 범죄의 증거처럼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나하나 걸러대다 보니 나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것이 사진이었다. 내가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사진이 나를 찍고 있었던 것이다. 글도 뺄셈인 것 같다. 지난 10년간 쓴 글을 모아보니 자그마치 600꼭지에 이른다. 처음엔 쑥스럽더니 뭘 그렇게 써댔던 것인지. 고르고 골라 그래도 뺄셈을 해보니 역시 보이는 족적이 있었다. 이 책은 그런 뺄셈의 기록이기도 하다.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40년 넘는 직장 생활을 하고 나와보니 인생 또한 뺄셈이다. 갈 사람은 가고 거품을 걷어내고 알맹이만 남는 것이 노년의 여생이다. 빼고 남은 알맹이의 단단한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한낱 노인네의 잠꼬대 같은 이야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귀 기울여 줄는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선뜻 세상에 이 부족한 글귀들을 내놓는다. 빼야만 하는 인생에 또 하나를 더하다니. 이 또한 모순이다. 아, 네.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본인은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칭하셨지만 노년이라는, 네, 말을 사용하셨지만 모르겠어요. 네. 근데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자분이 뭐 어떤 연배이신지 전혀 궁금하지 않고 그저 어떤 한 사람의 깊은 고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알게 되는, 그리고 나를 알았던 그런 기억들을 이 책에 모아두신 게 아닌가 싶네요. 자, 1부 어느 솔찬한 하루입니다. 에피소드 1. 꽃보다 엄마. 꽃은 꿀벌이나 나비만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꽃을 보기 위해 몰려들 줄은 몰랐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꽃으로 먹고 사는 줄도 몰랐다. 꽃 아티스트, 종묘회사, 꽃으로 만든 향수, 꽃으로 만든 식품, 꽃 모양이 그려진 의류, 꽃 가꾸는 정원사, 화분장수, 꽃꽂이, 꽃 선물 가게,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다 포기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꽃 박람회가 열린다기에 다녀왔다. 집에서 박람회장까지 가려면 지하철역으로 40여 개, 1시간 넘는 거리를 지하철로 이동하는 일은 역시 피곤한 숙제다. 역 이름 하나하나를 꽃이라 생각하며 지나가니 지루함이 지그시 달래졌다. 그리하여 행사장 입구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꽃이 끝도 없이 줄지어 서 있다. 꽃 하나하나가 여태 지나온 지하철역인 것 같아 다시 정신이 아뜩해졌다. 꽃 한번 보겠다고 몰려든 수많은 꿀벌과 나비 가운데 나도 그렇게 일부가 되었다. 일억송이 꽃이 박람회에 동원되었다. 주최 측에서는 홍보한다. 짐짓 심술 부려 마음속으로 딴죽을 건다. 한 송이도 충분히 아름다운데 1억송이 꽃이라고 1억 배 아름다울까? 수많은 꽃을 동원하였다는 자랑은 혹시 꽃들에게 망신 주는 일은 아닐까? 꽃이 말이 없어 망정이지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이다. 꽃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여럿 전시되어 시간 들여 찬찬히 감상했다. 지진으로 고통받는 에콰도르 주민들을 돕는다기에 민속 공예품을 몇 점 사들고 다시 40여 개의 지하철 꽃길을 거쳐 집으로 돌아왔다. 키도 종류도 색깔도 제각각이지만 자연스럽게 어울려 피어나는 사람 손 타지 않은 들풀 야생화가 꽃향기처럼 그리워졌다. 꽃은 다 아름답다.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람들은 대개 꽃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꽃을 사진으로 찍는 일은 본전도 건지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잖아도 아름다운 걸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건져내는 일은 쉽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꽃사진 찍는 일이 꺼려지는 이유다. 몇 해 전 야생화 사진을 찍으러 동호인들과 함께 백두산에 오른 적이 있다. 산과들에 꼭꼭 숨어 있는 작은 녀석들을 찾아내는 재미, 희귀하다는 특성, 소박하면서도 고혹한 자태, 강인한 생명력. 이런 매력 때문에 야생화 사진 촬영에 한 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한 10여 년은 백두대간을 휘젓고 돌아다녀야 야생화에 대해 조금 알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내 마음을 접었다. 게다가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으니 야생화를 찍으려면 그 눈높이에 맞추어 엎드리거나 허리를 잔뜩 구부려야 한다. 그렇게 사진을 찍고 일어서면 현기증이 핑 돌고 허리도 꽤 아프다.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다.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정신적인 즐거움으로 보상받으면 된다지만 더 이상 그런 보상을 기대할 나이가 아니다. 잘못하다가 영혼의 쾌락을 추구할 다른 기회까지 잃는다. 이래저래 꽃사진과는 거리가 멀구나 하고 단념했다. 가을비가 서늘하게 지나간 어느 아침. 이런 날이 되면 빗물 머금은 꽃잎 향기가 자연 반사와 같이 떠오른다. 어떻게 찍어도 잘 나올 것만 같아 포기했던 꽃사진을 담으러 가까운 올림픽 공원으로 나갔다. 곧장 어여쁜 꽃송이들이 아침 햇살에 이슬을 한가득 머금고 있는 환상적인 장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좋구나. 우리 어머니 치마폭에 담고 싶구나. 무심코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우리 어머니는 넉넉지 못한 시절에 딸 여섯, 아들 하나를 키워내셨다. 그래서였을까? 어머니의 외출복은 늘 흰 저고리에 회색 계열의 어둑한 치마뿐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예쁜 꽃무냥이 수놓아진 치마를 입고 외아들인 나를 앞장 세우는 것 아닌가. 무슨 일인가 싶어 꽃처럼 예쁜 엄마 얼굴에 괜히 신나 껑충껑충 뛰었는데 그날 우리는 외할머니 댁으로 갔다.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를 한다는 생각에 며칠 전부터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화사했을까. 그래서 아껴두었던 꽃치마까지 꺼내 입고 고무신 신은 발걸음은 산들산들 봄바람 같았다. 엄마가 꽃치마 입는 날이면 외갓집에 간다는 생각에 그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중에 크면 울 엄니한테 꽃치마 많이 사드려야지. 어머니는 말수가 적은 분이셨다. 기쁜 일이 있어도 그저 말없이 웃으실 뿐이었다. 예쁜 꽃을 보아도 꽃이 예쁘다고 입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눈망울 반짝이면서 흐뭇하게 웃고만 계셨다. 화사한 치마폭이 아니라 헐렁한 고무줄 몸빼라도 좋으니 우리 어머니 입으실 옷자락에 꽃그림 하나 그려드릴 수 있었으면. 지금은 그런 생각뿐이다. 나이가 쌓여가도 자꾸 엄마 생각이 난다. 경기도 양평군 산수유 마을은 작년 이맘때도 다녀왔다. 산수유는 봄에 피는 노란 꽃보다 초겨울 빨간 열매가 더 예쁘다. 갑자기 보슬보슬 비가 내려 동네 어귀 처마 밑에 앉아 있었더니 노인 한 명이 슬며시 다가와 혼잣말을 하듯 말을 걸어왔다. 내가 이 동네에서 태어나 지금껏 이 동네에만 살았는데 올해 산수유 열매는 날씨 때문인지 작년만 못하다. 값싼 중국산 수입 산수유 때문에 죽겠다. 그러다 느닷없이 장성한 아들딸 자랑을 하더니 갑작스레 나는 평생 거짓말 없이 살아왔다는 그런 말. 노인의 말은 끝날 듯 말 듯 끝도 없이 이어졌다. 하고픈 인생 이야기는 쌓이고 쌓였는데 들어줄 사람은 없었던 모양이다. 나도 노인인데 말이다. 마침 빗줄기도 그치지 않았다. 꽃 박람회 보고 덜컹덜컹 3호선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 야생화, 들풀, 어머니, 꽃치바, 그리고 산수유 마을 노인네의 혼잣말 같은 인생사가 문득 그리워졌다. 지하철 맞은편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승객. 그 옆에 어깨를 기댄 젊은 처자를 보니 야생화 같은 사람들의 향기가 지하철 안에 가득 머무는 것 같았다. 봄비 오려나. 네.
아, 너무 예쁜 글이네요. 네. 글이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냥 네, 어떤 한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이동하고 있는 경로가 다 보이는 것 같고 어디에서 무엇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장면처럼 떠오르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나이가 쌓여가도 자꾸 엄마 생각이 난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좀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쯤은 나를 위해 네, 뒤에 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네, 책이죠. 더욱 궁금하게 만드는 첫 번째 에피소드였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